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우리는 플라스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볍고 튼튼하고 저렴해 첨단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소재 중 하나지만 이 불멸의 물질이 아주 잘게 쪼개져 유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먹었을까요? 과연 해결 가능한 문제일지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정체와 이를 막기 위한 화학의 노력을 소개합니다. 뉴스나 다큐멘터리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아열대 순환류라 불리는 해류를 따라 거대한 쓰레기 섬과 같이 모여들어 계속해서 바다를 떠다니며 해양 오염을 일으키는 장면이죠. 그리고 해양 생명체들은 폐그물이나 비닐, 빨대 등에 얽혀 자유롭게 헤엄치지 못하고 고통받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비교적 큰 플라스틱은 그나마 제거가 가능하지만 최근 새롭게 우려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로 작게 분해되어 떠도는 마이크로 혹은 나노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의 사용을 완전히 그만두지 않는 한 모든 경로로 유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흔히 너무나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무분별하게 바다로 버려지고 미세화되고 있다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회수와 재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유출되는 일부만으로도 지금의 문제로 누적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까지 약 83억 톤의 플라스틱이 만들어져 왔으며 이 중 회수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양의 단 1% 내외가 해양으로 유입됩니다. 현재와 같은 생산 및 폐기물 관리 방식이 지속된다면 2050년까지 자연 환경에 약 12,00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양의 미세 플라스틱들은 구성하는 플라스틱의 성분, 크기와 모양, 첨가제나 오염물질의 공존 여부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됩니다. 의외로 엄청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생산되는 곳, 그중 하나는 흔히 매직 블록이라는 이름으로 대충 물만 묻혀 닦아도 뭐든 지워지는 스펀지입니다. 멜라민 스펀지는 전 세계적으로 매달 1조 개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 섬유 조각을 방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멜라민이라는 고리구조 분자가 포름알데하이드와의 결합을 통해 네트워크 구조를 이룬 형태입니다. 단단한 플라스틱 섬유가 촘촘하게 얽혀 가벼운 폼을 이루는데 마모성이 강해 거친 수세미와 같이 되지만 사용함에 따라 분해되어 미세 플라스틱 조각을 생성합니다. 또 다른 미세 플라스틱 생산 공장은 가정에서 세탁기로 빨래를 하는 과정에서 옷을 이루는 합성 섬유들이 작게 쪼개져 물과 함께 배출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수를 통해 강과 하천 그리고 바다로 유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은 다시금 물을 통해 인간과 동식물에게 유입됩니다. 이제는 뇌를 보호하는 혈액-뇌 장벽을 넘어 뇌로 유입되어 알츠하이머를 유발하기도 하며 시냅스 이상과 신경세포의 손상, 염증과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등 다양한 뇌 및 신경 관련 질환을 일으켜 잠재적인 시한폭탄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섭취되어 장으로 옮겨진 미세 플라스틱은 장내 미생물 환경의 변화를 줘 장 뇌축을 통해 신경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 외 다양한 장기에서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연 미세 플라스틱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커다란 플라스틱은 회수가 가능하지만 이미 분해되어 작게 떠도는 것들도 제거가 될지, 그리고 플라스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바다를 떠도는 플라스틱들이 언젠가는 없어질지 의문이죠. 반영구적인 내구성이라는 플라스틱의 최후는 분명 존재합니다. 태양광에 의해 플라스틱은 광분해되어 용존 유기탄소라는 가장 작은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해양에 유출된 플라스틱은 물과 바람 그리고 태양광에 의해 분해되며 계속해서 분해된다면 가장 작은 탄소 화합물까지 도달할 텐데 이러한 용조 유기탄소 물질의 유해성이 이제는 새로운 관점이 됩니다. 실제로 테스트해본 결과 북태평양 환류에서 미세 플라스틱 입자 51개를 채취해 태양광에 따른 변화와 성분 의존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PET의 경우 재활용과 회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그나마 플라스틱 중에서는 비교적 쉽게 분해될 수 있는 성분이어서인지 해양 미세 플라스틱 중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대부분은 내구성이 뛰어난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이었습니다. 솔라 시뮬레이터를 통해 인공 태양광이 닿은 경우와 닿지 않은 경우에 대한 현미경 사진 분석을 할 때 광조사는 플라스틱 조각들의 황변이나 혼탁도 증가를 비롯해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인공 태양광은 물속 용존 탄소량을 증가시키고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관측했을 시 표면 구조 손상도 확인됩니다. 분해되는 비율을 기준으로 추산할 때 현재 북태평양 환륜의 미세 플라스틱 샘플은 약 2.8년, 폴리프로필렌은 약 4.3년, 폴리에틸렌은 33년 태양광에 노출되면 모두 분해되어 유기물로 제거될 수 있습니다. 과연 용존 유기탄소 역시 해로울지에 대한 테스트는 해양 박테리아 배양에 미치는 영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플라스틱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넣는 가소제를 비롯한 여러 첨가제들은 용출되며 독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용존 유기물은 광범위하게 생분해되는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해양 박테리아에 의해 쉽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은 역시 필터를 이용한 여과입니다. 역삼투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리할 수 있어 해수 담수화를 비롯한 목적에도 흔히 사용되며 그 외 필터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분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막힘 현상이 발생하기 쉬워 필터나 멤브레인을 자주 세척하고 교체해야 한다는 소모성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밀도를 활용하거나 용출을 사용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음파를 이용한 특별한 분리 방식들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험 영상 등에서 본 적 있을 정상파에 의해 특정 영역에 먼지나 알갱이가 모여드는 현상처럼 최근에는 음파를 이용해 혈액 내 혈구와 혈장을 분리한다거나 용액 속 입자들을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입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물에 광범위한 음파를 쏘아낼 수는 없으니 물이 이동하는 얇은 관 내부에 유체 이동을 제어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파장보다 훨씬 작은 입자가 유체에 현탁되어 있을 때 공명 정상 음파가 상호작용하면 1차 음양 방사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부터 입자들이 관의 벽면과 같은 특정 위치로 모여드는 현상을 관성 집속 혹은 음향 집속이라 합니다. 관성 집속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규명되어 있기에 충분히 설계와 제어가 가능한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성하는 요소들을 수식적으로 세분화해 볼 때 정상파의 압력 진폭, 유체 내 입자의 부피, 압축률, 밀도, 파수, 파장, 압력마디에서 입자까지의 거리와 더불어 음양 대비 계수를 이용해 공명실 내 입자의 횡방향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복잡하지만 실제 미세 플라스틱 크기의 밀리미터 단위 알갱이가 벽면에 고립되는 현상을 만들 수 있으며 지금의 최초 장치로는 1시간 작동으로부터 약 1리터의 물을 완전히 정화할 수 있으며 약 100원가량의 비용이 요구됩니다. 아직은 현실적인 대량 수질 정화는 어렵지만 별도의 처리 없이 정화가 가능한 연속적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되었던 가장 간단한 미세 플라스틱 제거 방식으로 쇳물을 끓이는 시도도 있었죠.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이 다량 함유된 물을 쇳물 혹은 경수로 구분하는데 끓일 경우 탄산칼슘이 침전물로 형성되며 다양한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들의 표면에서도 탄산칼슘 성장핵이 만들어져 내부에 갇힌 채 가라앉아 분리가 가능합니다. 80%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이 단순히 물을 끓이는 것만으로도 제거됩니다. 모든 기술 중 가장 환경 친화적인 혹은 생체 친화적인 방식은 얼마 전 등장한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미세 플라스틱 응집 침전입니다. 오크라와 페누그릭이라는 식물에서 추출되는 천연 고분자 물질이 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천연 고분자들은 다양한 탄수화물 성분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크라를 미끈하게 만들고 페누그릭에 젤 같은 질감을 주는 끈적한 물질들입니다. 두 식물이 함유한 성분들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졌고 오크라 혹은 페누그릭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와 둘을 같은 비율로 혼합한 경우에 대한 효과가 달랐습니다. 추출한 물질을 물에 넣었을 때 점액질의 다당류가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끌어당겨 덩어리지게 하며 지하수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의 90%를 그리고 담수의 77%를 간단히 제거합니다. 기존의 화학적 응집제인 폴리아크릴 아마이드보다 훨씬 안전하며 자연 내에서 생분해된다는 압도적인 장점이죠. 물론 단점은 식물 추출물을 직접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나 비싸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대량 화학 합성이 가능해지면 모든 것은 해결될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원유 유출 등 환경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분리해낼 것인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출되어 퍼져 있는 자연에서 분리만 가능하다면 이후에 생산적인 활용이나 후처리는 화학적으로 얼마든지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효과적인 분리 역시 국내 연구진에 의해 얼마 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친수성 평편에 의한 미세 플라스틱의 미끄러진 메커니즘을 이용하며 입자가 평판 표면에 닿으면 물 계면이 비대칭적으로 변하여 위쪽 물 다리와 아래쪽 물 계면으로 나뉩니다. 톱니 형태로 이루어진 구조의 회전은 반복적인 미세 플라스틱 입자 흡착을 가능케 해 표면을 부유하는 입자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물에 플랑크톤이 다량 존재하는 경우나 기름막이 있을 때도 활용 가능했으며 장비화된 형태로 미세 플라스틱의 회수가 구현되고 있으니 미세 플라스틱의 분리와 제거도 다양한 과학적 기법들의 발전과 적용을 통해 오존층의 사례처럼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온전한 회수가 가능하다면 더 이상 미세 플라스틱이나 폐플라스틱은 문제가 아닌 자원으로 고려됩니다. 모두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인 만큼 간단히 탄소 신소재로 변환되는데 최근에 몇 가지 연구들만 봐도 폐플라스틱에 플래시빛을 이용한 환원 처리로 그램 스케일로 그래핀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한 방식도 있는데 폐플라스틱을 수소 연료와 탄소 나노튜브로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혹은 폴리스타이렌과 같이 흔히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이전과 같이 태우고 크래킹하고 리포밍하는 과정 없이 단순히 마이크로파만을 이용해 매우 낮은 에너지 소모와 온실 기체 발생을 통해 친환경 연료인 수소 기체와 유용한 신소재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단순히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인다고 극복될 수는 없는 것이 가장 큰 발생 원인은 가정에서의 세탁과 설거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되지 않는 미래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의 압도적인 내구성에도 태양광에 장기간 노출되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결국 용존 탄소 단계까지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새로운 정수 기술과 회수 방법이 개발되는 만큼 우선 회수가 완료된 플라스틱을 자원화하는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규모의 물질에 대해서는 현대 연금술인 화학에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